누구 앤지 모르는데 내가 돈을 왜 줘야 돼? 아니 우리 정우성 사건 말 되게 많았어요. 정말 저는 어제 라이브에도 정우성 사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부터 물어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첫 번째 정우성 어때요? 정우성 멋져요. 네, 멋있어요. 멋진 오빠. 50대 그렇게 관리를 하고 예술하는 남성인 거고 그 자유로움. 근데 심지어 그 사람은 외모 관리도 잘 돼 있죠. 그리고 되게 사업도 잘 하셔가지고 이정재 씨하고 건물 산 거 지금 벌써 330억. 지금 330억짜리가 지금 500억, 600억 한대요. 거기다 건물도 있으셔. 사업도 둘이서 엄청 잘하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시상식에서 이야기도 또 하면서 죄송합니다.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근데 이 작품에 좀 폐를 끼칠까봐 나왔다 이러면서 이제 다시 또 언급을 했잖아요. 되게 당당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큼 나는 시대가 바뀌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정우성이 절대 문가비하고 결혼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재산 얘기를 제일 많이 하는데 저는 재산도 재산인데 사실 연예인 분들은요 자기의 감정, 자기의 생각, 자기의 행동을 통제를 하고 자유자재로 이제 연기를 하는 사람들은요 자기인식 능력이 되게 높고 메타인지 능력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자기 내면의 세계를 굉장히 잘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안 해요. 그래서 이런 돈으로 계산하고 막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정우성 씨가 문가비 씨하고 결혼을 안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사랑하지 않아서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제 회원님들하고 맨날 이야기를 하잖아요. 매번 얘기를 하고 그러면은 어플에서도 저런 분들 저렇게 원나잇이든 가볍게 만나고 네. 그렇게 하고선 끝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가 임신하면 가볍게 만났으니까 연락만 안 받으면 그냥 도망갈 수 있는 경우도 많잖아요. 나 지난번에 그 남성분이 하시는 그 유튜버에 어떤 여성분이 자기 상황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를 상담을 해주는 거를 내가 한 몇 년 전에 봤거든요. 근데 그 여자가 원나잇으로 만나가지고 임신을 했대요. 근데 이 여자분이 남자한테 나 임신했어 하니까 남자애가 이제 연락을 이제 딱 안 한 거야. 그러고 나서 다시 연락을 해가지고 이제 나 임신했으니까 병원 같이 가자 했더니 얘가 같이 안 가고 그리고 나서 그러면 돈을 줘라 달라 했어요. 이 남자분이 막말로 누구 앤지 모르는데 내가 돈을 왜 줘야 돼? 이제 막판에 거기까지 간 거야. 그렇게 해서 이제 지 혼자 애기를 이제 지우고 되게 가슴이 아플 거 아니에요. 그때 그 기억이 내가 저런 얘기를 보면서 생각이 들었어. 정말 생각보다 이렇게 임신을 해도 도망가는 남자들이 많아요. 우리 결혼정보회사에서도 조건 맞춰서 결혼하는 줄 알지만 사실은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조건 맞춰서 결혼하는 데가 아니라 조건을 빼고 사랑만 해라 라고 하는 데가 결혼정보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오해를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겉으로 보이는 것들에. 근데 사실의 본질은 아무리 아이가 태어났어도 사랑해야 같이 사는 거지 사랑하지 않는데 같이 살 수 있는 건 없거든요. 아휴, 참고 사는 시대는 이제 지났어요. 문가비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그분은 대여를 잡은 거 아니에요? 대여. 그 수없이 많은 여자가 정우성을 잡고 싶었지만 이 여성분도 굉장히 많은 남성분들하고 그런 일 있었겠지. 저렇게 예쁜데. 이번에 이제 임신이 된 거지만 어쨌든 경험이 다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전에는 내 몸은 내가 선택권이 있어. 그래서 여자분들이 사실 낙태금지법에 대해서 엄청 반발이 많았었어요. 근데 나도 그거는 이해가 좀 되는 게 임신했는데 남자가 도망갔는데 진짜로 못해. 그러면 그 여자 인생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문가비도 임신을 하고 나서 정우성 씨한테 얘기를 했어. 그럼 내가 책임질게. 근데 그 책임이라고 하는 게 꼭 결혼해서 살아야만이 책임은 아니거든요. 그런 논리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이혼하면 안 돼, 아무도. 근데 이혼하는 커플이 얼마나 많아요. 아이의 아빠 역할을 한다는 게 이혼해서도 왜 일주일에 한 번씩 보러 오고 양육비 주면서 하잖아요. 그런 걸로도 책임을 다하기도 하고 만들어 나가기 나름이거든요. 다 큰 성인에 나이 30 다 넘었고 출산에 대해서 서로 계속 논의해왔고 서로 거기에 합의가 됐고 꼭 좋은 학교로 나와야 훌륭한 유전자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잘생긴 분에 그리고 사회적으로 또 본인의 사업을 좀 잘 일으켰다면 똑똑하다는 얘기거든요. 똑똑하지 않으면 그렇게 사업 못해요. 똑똑하다는 얘기예요. 거기에다가 엄마도 얼마나 유전자 좋아요. 막 몸매에 그 화장을 세게 해서 그러지 외모도 괜찮아요. 엄마 입장에서는 아이를 그냥 아빠하고 가정을 이뤄서
행복한 가정을 엄마 아빠가 있는 데서 아이가 사랑받으면서 크기를 바랄 거는 같아. 그러니까 물론 근데 요즘 보면은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요즘은 막 장수하시고 건강하시고 하잖아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서 이렇게 크는 것도 어차피 애를 키우는데요. 양가 부모님들 도움 필요하고요. 그렇게 가족들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리고 남편의 도움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없다고 못 키우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나는 사실 35에 애를 낳아서 혼자 키울 수 있다는 건 나는 되게 부러운 게 뭐냐면 아이가 내 발목을 잡는 것 같다 이런 얘기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도 너는 애를 낳아봤잖아. 그래서 너는 네 새끼를 키웠잖아. 그게 얼마나 축복인지 아냐. 혼자 키우든 같이 키우든 그걸 다 떠나서 키우는 것 자체가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 아냐. 나는 아직 아이를 안 낳아봤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낳고 싶어도 불확실해. 그게 얼마나 좋은 거냐 이런 얘기를 해주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사실 35세 문가비가 아이를 임신을 해서 결혼을 안 하더라도 아이를 먼저 낳는 게 사실 굉장히 그 사람의 인생에서 되게 중요하고 소중한 일을 한 거예요. 네. 그렇게 따지면 그게 사실 불확실하지만 그 아이를 낳을지 안 낳을지 그리고 결혼 생활을 할 사람을 찾는 것보다 확실하게 아이를 낳았잖아.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람이 만나는 형태, 사는 형태가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결혼정보회사에서 만났어도 사실은 동거부터 시작하는 커플들이 있어요. 결혼정보회사에서 만났어도 사실 해외에 먼저 한 명이 나가고 이렇게 따로따로 사는 커플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꼭 사는 형태가 꼭 같이 살고 이렇게만의 형태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형태도 있다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